너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필요하지 않은 야 들어와 이제 마무리하자 뒤에. 35분이나 아니야. 선생님 내가 마음이 급해서 내 확인해야 돼. 선생님 반대로 저희와의 약속을 아니야. 아니 내 마음이 급해서 그래. 마음이. 뭐라고? 아니 나는 원래 거짓말을 잘해. 원래 거짓말을 잘해. 야 우리 앉아. 빨리 시간 없어. 자 조용히 해. 조용하라고. 조용해. 야 이 와중에 자는 애들 뭐니 빨리빨리 하자. 아니. 다 됐어. 지금 34분 다 됐어. 빨리빨리. 아니. 나는 원래 거짓말 잘해. 나는 원래 거짓말을 잘하니까 어쩔 수 없어. 조용히 해. 자 이제 하자. 자 집중해. 어쩔 수 없다 이제 15분부터 나갈 건데 빨리 가자 이제. 알아. 내 시간에는 우리 동영모사 시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아 줄이면 되겠구나. 알았어 일단 다 할 거야. 알겠지? 자 15번을 가보자. 자 15번은 문제. 자 변형 문제 나올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15번 빨리 펴. 빨리빨리 하게. 오늘은 뒤에 23번까지는 쭉 가야 돼. 자 15번을 살펴보자. 현대 전자장비 생활방식, 즉 디지털 생활방식은 뒤에 동그라미 쳐봐. 사색을 몰아낸다. 동그라미. 사색이란 말은 깊은 생각을 못하게 한다. 이로 인해 학계마저 단기 수용주의에 매몰되면서 뒤에 동그라미 성찰이 주는 지혜를 잃는 중대한 손실을 가진다. 이것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다. 다시 한번 가보자. 현대 전자장비 생활방식 동그라미. 사색을 몰아낸다. 동그라미. 저 뒤에 보면 성찰이 주는 지혜를 잃는 중대한 실수를 한다. 그럼 저기까지 내용 빠르게 가보자. According to Thomas Exon of University of Oslo, author of Tyranny. Tyranny는 횡포라는 말이거든. 무슨 횡포냐면 of the moment라는 편이 나왔으니까 순간의 횡포의 저자인 이 사람에 따르면 Our modern electronic lifestyle, 우리의 현대 전자 생활 방식은 그렇지? 자, 뭐냐면 체계적으로 호의를 보인다. 빠른 시간의 활동을 즉각적이고 긴급한 반응을 필요로 하는 이메일이나 셀폰 같은 거. 그럼 저기까지 넘어갈게. 2번 넘어갈 거고 3번 넘어갈 거고 이제 4번 문장 가보자. 그러나 사실 University mirror the rest of society. 대학은 대체 사회의 나머지를 반영한다. 그리고 the dwindling time to think. 그래 여기다 dwindling time to think. 그러니까 생각할 줄어든 시간이래. 그럼 사색이 줄어든 시간이야. 사색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as much an issue 문제래요. within the academy as annuals 때. 자 학교 내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럼 여기까지 넘어갈게. 5번 문장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다른 거는 안 해도 5번을 하셔야 돼요. 5번 문장 한 번만 해보자. 자 5번 문장을 정리한다라면 됐어? 자 as 자 정리. 인스트루멘탈은 도구적이고 단기적이고 응용적인 목표들이 됐어? 다시 한번 도구적이고 단기적이고 그 다음에 apply 적용된 목표들은 take 뭐 할 때? 자, center A stage라는 편이 중심 단계를 차지할 때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얘네가 중심 단계를 차지할 때 our society has less access to the wisdom이야. 뭐냐? 우리의 사회는 덜 접근을 가진다. 어디에? 지혜에 덜 접근을 가진다. 그리고 복잡성에 덜 접근을 가진다. The deep reflective thinking can provide.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복잡성이니까 자 깊고 사색적인 생각이 제공할지도 모르는 제공할 수 있는 복잡하고 지혜를 어떻게 덜 가지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정리할 거냐면 that is major loss니까 마지막에 그게 바로 중대한 손실이다. 이해가 되지? 자 15번 지문에서는 5번 문장 하나로 끝나.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5번 문장 하나로 끝난다. 5번 문장에다가 별표야. 나머지 없어. 넘어갈게. 자, 봅시다. 16번 문제는 별표 하나를 쳐봅시다. 자, 16번 문제는 첫인상의 꼬리표를 다는 내용인데, 자, 16번에는 별표를 치고 가야 돼. 자, 16번은 별표를 쳤다는 얘기는 전체 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16번에는 뭐라고 정리할 거냐면, 일단은 첫인상에 따른 꼬리표 부착은, 그치? 불가피한 인지 과정이지만, 그치? 자, 부정확한 의견을 형성한 후에 상충하는 정보까지 기존 이미지에 맞추어 변형하고 고집하는 인지 왜곡 문제를 야기한다. 어려운 단어 다 적었습니다. 이것만 정리하면 돼. 다시 한번. 첫인상에 따른 라벨링이야. 첫인상 라벨링이라고 정리하자. 첫인상 라벨링. 그럼 첫인상에다가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된 얘기까지. 자, 뭘 만들어내냐면 인지적 왜곡 현상을 만들어낸다 라고 정리. 이게 끝나. 다시 한번. 첫인상에 꼬리표를 달면 인지적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 좋습니까?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11번 지문까지니까 필요한 자리는 쭉 칠판에 정리할 거니까 그 전까지는 선생님 쭉 가보자. Labeling people according to our first impression이야. 우리 첫인상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꼬리표를 다는 것은 inevitable part래. 불가피하대. 자, 뭐에 불가피하냐면 인지 과정의 불가피한 부분이다. 이 꼬리표들은 a way of making interpretation이야. 해석을 하는 방법이 하나다. 방법 중에 하나니까 불가피한 거야. 자, 여기까지 별 문제는 없어. She seemed cheerful. He seemed sincere. They sound awful conceited야. conceited 동그라미 치고 자만심 있는, 자만심이 높다 이런 뜻이야. 자만을 하는. If they are accurate, 그것들이 정확하다면 impression like this, 이거와 같은 인상은 유용한 방법이다 결정하는데 뭘 결정하냐면 how to respond best to people in the future, 미래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최고로 반응하는지에 결정하기에 좋은 방법이래. 그 얘기까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사실이라면 근데 이제 5번 문장 여기까지 별 문제 없어. 자, 이제 5번 문장은 여기서는 7번 문장이야. 거기서 5번 문장이다. 자, 우리 첫인상에 저렇게 꼬리표를 달아놨는데 꼬리표 달아놓은 첫인상의 내용이 진실이라면 괜찮대.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그러나 이 문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야. 자, 언제 the labels 꼬리표래. 우리가 부착한 꼬리표가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고 뭐다라면 inaccurate 한다라면 정확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나는 거야. Because after we form an information of someone, 그럼 뭐한 후에냐면 우리가 의견, 어떤 사람의 의견을 만들어낸 후에 우리는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 hang on to it이야. 그 의견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대. 고수하는 경향이 있대. 그리고 어떤 상충하는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낸다. 상충하는 정보가 우리의 이미지에 맞춰지게끔 만들어버린대. 이런 얘기까지 되냐 안 되냐? 그럼 생각해봐.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자, 그들이 정말 자만심이 높대. 이런 꼬리표를 첫인상에 달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자만심이 높은 행동을 안 했어. 근데 첫인상이 자만심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춰버리는 거야. 그 인상에다가. 그게 바로 이 자리야. Make any conflicting information fit our needs라고. 이런 얘기까지 이걸 왜곡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에 왜곡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조금만 더 가자. 6번, 7번, 8번은 넘어가도 될 거야. 좋습니까? 여기까지? 9번. 아마도 이 평가는 오프 베이스야. 동그라미 쳐. 오프 베이스는 엉터리다. 완전히 틀리다야. 여기까지 됐지? 마무리 갈게. 10번. Whether the judgment is accurate or not. 그 판단이 정확하든지 아니든지
After you accept your friend of evaluation, 너의 친구의 평가를 받아들인 후에 it will probably influence, 그것은 아마도 영향을 끼칠 거래 방식에 네가 누구의 이웃에 대응하는 방식에 you will look for example of this insensitivity. 그럼 뭐냐? 그 위선의 예를 살펴볼 거래. 네가 들었던 너는 아마도 그것들을 찾아낼 것이다. 여기까지 됐지? 그 말이 결국엔 뭐야? 첫인상이 고정돼 있으면 그 인상에 맞춰서 평가될 요인들을 뽑아낸다는 얘기야. 그걸 왜곡이라고 그러지. 이래저래 사실과 반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가 뭘 들어가냐면 첫인상의 라벨링은 뭘 만들어낸다? 인지의 왜곡을 만들어낸다. 됐어요? 그래서 16번은 별표를 치라고 그랬고 16번에 나올 수 있는 변형 문제는 5번이 최고야. 5번 자리 빈칸 함축 잡으면 괜찮아.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는 뭐냐? 얘는 순서 사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뭐 잡아야 되냐면 어휘 추론 문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휘 잡으면 된다. 자, 갑시다. 10 몇 번이야? 7번 문제네. 17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17번 문제 별표 하나 칩시다. 17번 문제 별표 하나 치고 넘어갑시다. 자, 17번 문제도 또 한번 마찬가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볼게. 뭐라고 정리하냐면, 자, 봅시다. 자, 정치적 상황과 뭐에, 자, 건물의 형태 관련된 내용이야. 밑에 거 조금씩 정리해줄게. 이 내용이 뭐라고? 정치적 상황과 건물의 형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정치적 상황이 불완전해. 건물은 어떻게 지을까? 화려하고 높게 아니면 자 화려하지 않고 낮게. 정답은 뭘까? 정치적 상황이 불완전하면 건물은 높아져 낮아져. 화려해져 화려해지지 않아. 화려해져. 그래서 정치적 상황이 자 뭐냐면 안정적이면 반대가 일어나지. 그래서 여기까지 수수해지고 낮아진다야. 이해되냐 여기까지? 얘들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 있잖아. 공산주의적 국가들의 건물들이 화려해지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정치적 상황이 불안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정리 한번 해보자. 정부 건축물의 외관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감과 위기감을 반영하는 거울로 불안정한 독재 정권은 동그라미 육중하고 폐쇄적인 형태 동그라미 쳐. 안정적인 정권은 가볍고 개방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그럼 저기다 이제 니네가 적어야지. 정치 상황과 그 다음에 뭐라고? 정치 상황과 뭐라고? 건물 형태야. 정치적 상황이 안정적이면 건물의 형태는 낮을 거고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면 건물의 형태는 높거나 화려해질 거란 얘기야. 그거만 필기하면 된다. 알겠어요? 자, 마무리 갈게. 자, 쭉 가봅시다. 1번. When I was a student of architecture in Europe in the mid 30대 중반에 되니 유럽에서 건축을 공부했을 때 I was struck by, be struck by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뭐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냐면 관찰해. 정부의 뭐야? 정부 건물의 외관이래 다양한 나라에 매우 다르더라고. 문제 없지? 넘어간다. 자, 2번 문장을 살펴봅시다. Those built in Italy during the early comparatively calmer year of the 자, 무솔리니 레짐이야. 얘들아, 무솔리니 레짐이라는 말은 자, 이탈리아에서 차분한 시기였대. 그치? 그때 지어진 건축물은 비교적 가볍고 개방적이었다. Light and open이야. But as the situation in Europe worsened, 무슨 말이냐면 유럽의 상황이 악화됐을 때 이탈리아의 포지션 worsened to야. 그러면 유럽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이탈리아의 포지션도 악화되었대. 새로운 빌딩은 thicker wall, heavier detail, generally more massive appearance야. 그럼 좀 더 육중한 외관을 얻었다야. 여기까지 문제 없지? 넘어갈게. Similar when Hitler came to the power in Germany. 히틀러가 독일의 권력을 잡은 뒤에 later fought against the Allied power야. 그러면 연합군을 상대로 싸웠을 때 to retain his pervasive dominance 그의 만연한 지배를 보유하기 위하여 자, the official structure 공식적인 건축물들은 매우 육중한 무게를 가졌고
현대 건축물 which is very light in structure and appearance야. 무슨 말이냐면 자 구조에서 외모에서 좀 더 대체 가벼운 현대적 건축물은 금지되었다. 그러면 이 히틀러가 일어났을 때 지배했을 때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지. 나머지 가자. 4번에 in Scandinavia on the other hand 반면에 where the king and other ruling party 하니까 지배층이 충분히 안정적일 때 그것은 not unheard of for them to be seen on the street 가야. 그럼 이렇게 됐고 정부의 건축물은 도달할 때 유례 없는 단계 명백한 허약함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 안정적이었으니까 마무리 갈게. After much 다시야. 많은 생각 후에 I finally came to the conclusion 결론을 내렸다. 정부의 건축물은 네모 쳐야지 뒤에 the mirror of the government themselves야. 그들 자신의 됐지? 정부 그 자신의 뭐라고? 거울이라고. 되니? 그럼 얘는 뭐야 지금? 마지막 문장 함축음이지? 됐지? 보라색 자리가 무조건 함축음이 자리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지? 함축음이 자리 쓰면 된다. 그래서 5번 문장의 함축음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 내용은 사실 이건 주제 제목 문제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제나 제목 문제 바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18번이에요. 자 18번은 수업은 안 할 거야. 뭐만 정리할 거냐면 중요 자리만 빼줄게. 그건 뭐냐면 자 봐 이렇게만 적어보자. 자 문해력의 보급과 자 적어 빨리. 문해력의 보급과 그치? 읽기 행동이 그래서 다시 한번 문해력의 보급과 읽기 행동이 인간의 사고방식 및 환경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력이라고 적어. 다시 한번 문해력의 보급과 읽기 행동이 인간의 사고방식 및 환경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력이네. 이 내용이야. 됐습니까? 따라오지? 자, 이 그 지문의 내용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읽기의 대중화를 통해서 했니? 자, 환경과나 인간의 사고방식 및 환경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진다야. 따라오지? 자, 그래서 얘는 뭐를 정리할 거냐면 내용만 마무리 정리한다라면 문제가 나올 자리는 6번 자리 별표 하나, 6번의 빈칸 추론 자리 하나만 잡을 거고요. 됐어요? 6번 문장에 뭐가 빈칸 추론만 잡으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6번 문장 읽어보자. 즉, 됐어? Reading, 자, led to more linear way of thinking이야. 읽기는 좀 더 선형적인 사고방식을 이끌었다. linear 동그라미 쳐 선형적인 사고방식을 이끌었다. Moreover, cause and effect이야. 좀 더 인과관계에 대하여. 그치? 그리고 좀 더 해방되었대. 어디로부터? 우리의 즉각적인 근접한 환경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었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 글의 주제문이 요거라고 보면 돼. 넘어갑시다. 자, 19번을 살펴보자. 19번은 또 별표 하나 쳐야 되겠다. 19번 별표 하나. 뒷부분이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부분이 있어. 그치? 자, 19번을 별표를 치고요. 19번을 선생님 쭉 한번 19번은 그대로 한번 다 한번 가볼게요. 괜히 자, in the past 과거에 자, 장난감들은 제공했다. 뭐를 제공했냐면 연속성을 제공했다. continuity between parents childhood 부모의 유년기와 그들의 자손의 그치? 그들 자손의 유년기와 자손의 아이들 차일드의 유년기니까 사이에 지속성을 제공했대. 장난감이 비슷했으니까.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자, 그러나 오늘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few adult can fully embrace yesterday and anticipate tomorrow야. tomorrow야.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자, 성인들이 완전히 어제를 수용하거나 내일을 예상할 수 있는 성인들은 거의 없다.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맞죠? 여기까지? 계속 갈게. At the same time 동시에 many are no longer comparable.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편하지 않다야. with play 놀이를 가지고 뭐로서 예행 연습으로서 어덜트 젠더 놀이니까
성 역할의 대체 성인의 성 역할의 예행 연습으로서 자 4번 그러나 이것은 아이들한테 남겨둔다. With few models of past or future.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자, 이것은 아이들, 자, with few model이니까, 자, 모델이 거의 없는 걸로 남겨준다. 과거나, 그렇지? 미래의 모델. 자, even에서 뭐와 비록 뭐일지라도 그것이 pre A from B니까 A를 B로부터 해방시킨다. 그들을 오래된 제약이야 그들의 상상의 오래된 제약으로부터 자 뭐한다라고 해방시키는 바로 그때조차 됐습니까 이거지? 조금만 더 가볼게. 자, in place of traditional model of door and truck.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형과 트럭이라는 전통적인 모형을 어떻게 대신해서 toymaker 장난감 제조업자는 장난감을 만드는 제작업체는 gross rich 풍부하게 어떻게 하냐면 부해진대. 자, by producing 만들므로써 magical pseudo technology 마술적인 가짜 기술을 뭐를 포함해 폭력적인 갈등이래. 그치? 폭력적인 갈등을 포함해 소년들에게 그리고 패션 판타지 for girls야. 자, 여자애들한테는 뭐냐면 패션의 환상을 제공함으로써 부유해진다야.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장난감 자 산업도 뭐가 돼버려? 산업화 돼버린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대체 끌어들이는 산업화시킨다는 얘기야. 자 6번 이러한 장난감들은 have not eliminate 없애지 않았다. 뭐하는 걸 없애지 않았냐면 성별의 역할의 훈련을 없애진 않았다야. 되니? 자 7번 They have only made male heroes more fantastic. 자, 그것들은 단지 만들어왔다. 남성의 영웅주의를 더욱 환상적으로 더 심화시켰어. 그리고 여성을 뭐라고 대체 자, caring less grounded in reality야. 그럼 봐봐. 현실의 기반을 덜 두게 만들었다. 뭐를 여성의 상냥함이. 됐어 여기까지? 환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자, 8번 문장 마무리 가자. A culture that has long encouraged boys to worship Gazette and girls to be attracted to clothing and appearance. 문화래요. 오랫동안 장려해서 소년들한테 뭐를 숭배하도록 뭐냐면 장치를 숭배하도록 그리고 소녀들한테 뭐하냐면 끌어들이게끔 이끌리도록 옷이나 외모에 되니 그 문화는 지금 또한 촉진하고 있대. The habit of unrestrained spending이라는 표현이 나왔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지되지 않는 지출 습관을 계속 증진시킨다야.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글의 내용을 마무리 정리를 한다라면 어떤 정리를 시킬 수 있냐면 봐봐. 현대 장난감 산업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비현실적인 성 역할을 왜곡시켜.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계속해서 남성은 남성다움, 여성은 여성다움을 계속 유지시킨다고. 맞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어? 소비 습관을 무분별하게 만들어버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정리 여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문장은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할게. 현대 장난감 산업 문제점 3가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지? 세대 간 연속성 단절 됐어? 여기까지? 첫 번째는 세대 간 연속성 단절. 아까 뭐라고 그랬어? 부모님 세대와 지금 세대가 단절됐다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뭘 정리하면 성 역할의 왜곡 됐습니까? 여기까지? 비현실적 성 역할을 계속 추구하니까 되니 여기까지? 남성은 남성다움, 여성은 여성다움이니까 비현실적 성 역할만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버려. 되니? 세 번째 무분별한 아까 뭐라고 그랬지? 멸한 지출 습관
그치?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낸다야. 되니? 이 글의 내용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야. 알았니 몰랐니?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가 나올 자리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 볼 때는 7번 문장 별표 하나 쳐봅시다. 되니? 성 역할을 왜곡시키는 문장이 7번 문장이고요. 이 문장이 빈칸으로 그나마 나와본다야. 알겠어요? 그러면 7번 말고 뭐가 있냐? 사실 순서는 6번도 괜찮아. 삽입자리는 이 장난감들은 뭐를 성별의 역할에서 훈련을 없애진 않았다야. 됐어 여기까지? 요 자리 삽입 문제 괜찮다야. 알았어? 뒤로 갑시다. 자 20번 문제를 봅시다. 자 20번 문제를 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20번도 내가 풀어봤을 때는 뭐와 비슷한 내용이었냐면 아까 기억나지? 추워요 기다려봐. 그것도 조금 더 올 텐데. 자 얘들아 20번 문제는 우리 아까 뭐랑 비슷하냐면 애들한테 보상했던 질문 나오지. 기억나지? 걔랑 비슷한 내용이야. 알겠어요? 자, 요 문제랑 또 한번 살펴보자. 20번 문제는 자, 똑같이 한번 쭉 풀어보자. 별표는 아니야. 별표는 특정 행동의 습관화 여부는 보상의 변화나 부재 속에서 행위를 지속하는 보상에 대한 둔감함을 통해 확실히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31일간의 의식적 노력을 거쳐 자동화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보상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유발시켰어. 되니 그 행동이 습관화가 되려면 며칠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31일, 한 달은 정도는 해야지만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자기의 습관화가 된다. 되니 내용은 어렵지 않아. 쭉 갈 거야. 1번 Reward an excellent way to measure how strong a habit has become이야. 보상은 훌륭한 방법이다. 측정하는데 얼마나 습관이 강력해졌는지를 측정하는지 좋은 방법이다. 되니 2번 습관은 프레임업이란 표현이 나왔으니까 슬금슬금 다가오다. 그리고 확립된다. 우리가 완전히 그것들을 아는 것 없이 확립이 돼버린대. 문제 없지? 넘어갈게. That does not mean 그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의 힘을 측정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과학자들에게 insensitivity to reward야. 보상에 대한 둔감함은 대체 is the gold standard for identifying a habit이야. 뭐냐? 자, 습관을 확인에 대한 근본이지. 근본이지는 여기서 기준이야. 기준이다. 뭐가? 보상이. 5번 The only way to know for sure이래. 그러면 유일한 방법, 확실히 아는 유일한 방법은 그 행동이 습관적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아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 테스트하는 거래. What happened when the reward change야. 보상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보상을 없앴을 때, 바뀌었을 때도 그 행동을 계속하면 그 습관이 돼버린 거야. 자, 마무리 가자. 만일 우리가 지속한다라면, 뭘 지속한다라면 even when we don't value the reward as much야. 아니, 자, 우리가 가치를 여기지 않는다. 보상의 뭐만큼 그만큼 또는 자,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조차도 지속을 한다라면 그것은 바로 뭐가 된다? 습관이 돼버린다야. 알겠어?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면 끝나. 7번 넘어가고 8번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9번만 해보자. 만일 네가 practice jogging every morning consistently for 31 day야. 만일 네가 시행한다라면 조깅을 매 아침에 계속적으로 31일 동안 너는 조깅을 한데 어떤 저항 없이 보상 없이 자 on the morning of the 32nd end니까 그말 무슨 말이냐면 32일째 아침에도 그걸 한다면 그것은 의미한데 조깅이 바로 너의 습관이 됐다라고. 되니 문제 나올 건 내가 볼 때 별로 없어. 알겠어? 여기까지? 만약에 근데 얘를 문제를 낸다라면 나는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뭐냐면 자 1번부터 9번 지문을 이 자리는 순서대로밖에 없어.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 내용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 여기까지 했지?
자, 이제 거의 끝났다. 자, 21번입니다. 자, 21번은 첫째 아이의 특징인데, 첫 번째 아이의 특징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얘는 그래도 얘를 푸시하는 별표 하나 치고 가자. 21번은 그나마 별표 가능성이 있는 문제야. 자, 쭉 살펴봅시다. 자, 첫째 아이는 동생이 태어나기 전 독점적인 사랑을 통해 단단한 자존감을 형성하고 동생이 태어난 후에 관심의 분산을 수용하여 타인과 공유하는 사회성을 학습하는 이중적 이점을 얻는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것도 좀 정리해볼게. 자, 첫째 아이 firstborn child이야.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정리할게. 뭐를 갖냐면 이중적 뭐를 갖냐면 이점이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중적 이점이 있다고 그랬어.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되니? 자, 이중적 이점은 1번 뭐야? 둘째가 태어나기 전까지 뭘 가져? 독점적 사랑을 갖는다. 누구한테? 부모한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생겨? 사회성이 길러진다. 사회성이 높아진다. 됐지? 왜냐면 동생이랑 같이 공유하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첫째 아이의 특징은 이중적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아니요?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자. 요걸 가지고 쭉 정리할게. 1번 A firstborn who has a younger brother or sister gain a double advantage. 그걸 이중적 이점을 가진다. 다른 아기들보다. 자, for the first year or two of his life, he enjoy a full attention of his new parents and is treated loyally as a only child. 됐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랑을 독점한대. 문제 없죠? 여기까지? 사랑을 독점하면 뭐가 이루어져? 자존감이 높아지겠지. 내가 독점적으로 사랑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뭐가 올라간다라고? 자존감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 다음 가보자. 자, he learned how much he loved without any interruption or interference. 자, 여기까지 간섭이나 방해 없이 봤는데 그의 자기 존중은 꽃이 피고 그는 그 자신을 being worth of love, 사랑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 그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첫 번째가 여기까지 끝났네. then 그리고 나서 before he has chance to become self-importance야. 다만 자기의 중요성이 되는 가능성을 가질 때 along comes baby number 2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두 번째 아가가 태어난 거야. 근데 여기는 정리해줘야지. 몇 번이야? 5번 문장이지? 자, 5번 문장 이 자리는 정리하고 또 한번 하고 넘어가야지. 37번이네. 얘가 동사고요. 얘가 주어가 되는 거지. 얘가 됐어? 뭐가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부사가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되냐 안 되냐? 원래 문제는 뭐냐면 베이비 넘버 2가 comes along이었다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베이비 넘버 2가 comes along이라고. 자, 두 번째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가 안 돼요. 거의 모든 부모의 관심이 지금 초점이 맞춰진다. 이 작은 이제 새로운 도착놈한테, 둘째 놈한테. 6번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자, he has to come to terms with his. when does so니까 자, he does not lose, 잃지 않는다 그의 자신의 자존감을.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요 이점이 나오네. 이것은 의미하는데 7번 he has a solid foundation of self. 자, 자아의 확고한 기반을 그가 지금 만들어낼 수 있어. The limiting fact of social sharing이야. 네 문자 뒤에 social sharing. 됐지? 사회적 공유입니다. 자, 8번 The result is self-assured personality래. 결과는 바로 뭐냐면 자, self-assured personality, 자신감 있는 성격이래. 진정하게 혼합될 수 있어 다른 사람들과. 그게 바로 사회성이 늘어나게 된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결국에는 이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다라면 첫째 아이는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독점적 사랑을 받아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두 번째 뭐냐?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올라가? 사회성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된다. 알겠어? 자, 그럼 이 문제는 몇 번으로 정리할 거냐면 이렇게만 정리하자. 5번 정어. 5번 문장은 삽입 부분이라고 적고 삽입. 문장 삽입 자리. 그 다음 몇 번이야? 8번 문장이 바로 이 글의 내용이니까 뭐라고 정리할까요? 빈칸은 8번 자리를 만들어내면 된다. 그리고 어법을 만약에 만들어낸다라면 Along comes a baby number 2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자리가 어법 정답 자리 만들어낼 자리가 있다요. 알았니? 넘어갑시다. 자, 하겠다. 자, 22번에 별표 쳐. 근데 선생님 볼 때 지금 어디냐면 아까 내가 몇 번이 제일 좋다고 그랬냐면 지문 1번 괜찮다 그랬지. 1번이랑 동급이 22번이야. 이 문제 상당히 괜찮아. 이 문제는 나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별표를 3개를 쳐도 나쁘진 않겠지. 제일 괜찮아. 1번이랑 22번 문제. 됐어요? 1번이랑 22번 문제가 제일 괜찮다야. 되니? 자, 1번과 22번이니까 22번은 제대로 하자. 자,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22번은 우리 한번 읽어보자 한번. 유아는 어머니의 무표정에 대해 정서적 복구시고 불안, 고통, 종국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반응과 심박수 증가를 보임으로써 되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교류하는 선천적 능력을 증명한다. 되니 아예 한 문장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내용을 다 집어넣으라고 길게 쓴 거고 그럼 뭘 적을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적어보자. 의 능력 됐어요? 됐어? 무슨 능력이냐면 자 정지된 얼굴 판단. 정지된 얼굴이 무슨 말이냐면 still face라고 해서 나오거든. 그럼 still face가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뭐냐면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still face의 판단에 대한 유아의 능력은 뭐냐면 엄마가 뭔가 이상해 보이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얘가 어떤 능력을 표출을 하냐면 뒤에 보니까 타인의 감정의 이해,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 엄마는 됐어요? 여기까지? 엄마가 가만히 얼굴 표정 하나도 변함없이 그냥 갖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타인과 어떻게 교류하려고 하는 이런 능력 두 가지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지? 다시 한번 유아의 능력, 정지된 얼굴, still face를 판단하면서 되니 타인과의 교류와 타인과의 뭐를 자 이해를 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더라고. 되니 이제 갑니다. 쭉 가봅시다. 자, 1번 문장 가보자. A piece of evidence that support the infant capacity야. 그러면 한 조각의 증거래요. 대체 증거 하나야. 어떤 증거냐면 지지해 주는 거야. 자, 유아의 능력이래. 무슨 능력이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유아의 능력을 지지해 주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is provide 제공되었다 뭐에 의하여 still face야. 정지된 얼굴 테스트를 뭐에 의해서 시작되고 개발된 테스트냐면 에드워드 초닉에 의해서 개발된 거예요. 그럼 저기까지 되니? 그러면 이 테스트를 한 이유가 뭐라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유아의 능력인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능력이라고. 되니? 넘어갑시다. In this test, 이 테스트에서 엄마는 instructed to distort야. 뭐냐면 되니? 자, 왜곡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그녀의 애정어린 피드백을 왜곡하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To her infant, 그녀의 아가에게 by making an expressionless 표정이 없는 얼굴을 만들므로써 after a period normal playful exchange with her child 아이와 정상적인 놀이를 한 후에 갑자기 얼굴이 딱 굳어져 버린 거야. 이해되니? 그랬더니
The child first become unpleasantly surprised. 아이는 처음에 불쾌하게 놀란데 보고서 엄마의 감정 없는 표정을 보고 4번 The child then tried to get her attention in an effort니까 그 아이는 그리고 나서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데 복구하기 위하여 그녀의 감정적인 뭐라고 텅 빈 얼굴에서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그러면 감정을 이해했으니까 감정을 풀어주려고 노력한 거야 아이가. 마무리 가자. When these efforts failed, 이러한 노력이 실패를 했을 때 그 아이는 매우 불편하고 고통을 받고 불안하게 느껴진대.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복구하려고 노력을 애가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해지는 거지. 마무리 갈게. 마지막으로 자, when the mother's face does not change야. 얼굴이 변하지 않을 때 그 아이는 뭐냐면 무관심해지고 고립되고 지루해지게 된대. 마무리 이제 끝낼게. 자, 7번 질문을 문장을 가보자.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가볼게요. 대부분의 유아들은 또한 반응을 하는데요. 뭐에 반응하냐면 생리적으로 반응을 한대. 엄마의 정지된 얼굴에 뭐를 가지고 with an increased heart rate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는 심리적이었는데 이번엔 생리적 몸에서 반응을 한대. 저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 뭐냐면 증가된 심장 박동수. 그다음에 자, which Edward Turning attribute to disruption of infant's desire to relate to others. 여기까지야. 그러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 버린데 그 심장 박동수가 왜 올라간다면 정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것은 대체 에드워드 트로닉은 뭐에 탓으로 돌렸냐면 자, disruption이라는 표현이 나왔지? 자, 붕괴네. 자, 3만이네. 유아의 욕구에 다른 사람과 관련시키려고 하는 유아의 욕구의 붕괴에 일어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지금 자 발현돼? 심장박동이 계속 빨라지는 걸로 생리적으로 발현되는 거야. 여기까지 대체? 자, 그러면 이 지문은 자, 볼 때 22번 문제는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잡은다라면 선생님 볼 때는 어휘추론 괜찮은 것 같아요. 단어 바꾸는 거 나쁘지 않아. 어휘추론. 그 다음에 자 5번 문장은 문장 싹 빼면 헷갈려져. 그래서 삽입자리 5번 문장 나쁘지 않아. 좋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문장 삽입이 5번이고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얘는 요약문 완성도 좋아. 문단 요약 있지? 전체 내용 요약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야. 그래서 내가 별표를 친 거야. 그나마 문제 바꾸는 게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했어요. 20 몇 번이야? 3번, 4번 문제를 가봅니다. 그래서 얘는 단어 안 할 거야. 자, 23번, 4번 문제는 모르겠어. 이 내용을 중간고사의 기준에 보고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를 보면 이 내용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야.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자고. 알겠지? 내용만 읽어보자. 별표는 칠 건 없어. 자, 일단 조금만 넘어갑니다. 자, 인카인이나 안데스의 복잡한 미기에 맞서 동그라미 다품종 분산 농업 동그라미 다품종 분산 농업이야. 자, 이 글의 내용과는 아까 뭐와 똑같냐면 자, 수분 매개체랑 똑같아. 수분 매개체도 단일 계종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다양성을 증가시킨다고 그랬잖아. 이것도 내용 똑같은 거야. 야생종의 교배로 이룩한 감자의 유전적 다양성은 자연재해를 이겨내는 위대한 문화적 성취다야.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이 지문에서는 하나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 다시 한번. 자, 단일 품종이 아니라 품종의 다품종으로 안데스의 가혹한 기후를 어떻게 이겨냈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문에서 니네가 헷갈리는 자리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품종이나 유전자를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 그것만 이해하면 된다야. 내가 빨리 읽을 거야 이거는. 알겠지? 고자리만 쭉 한번 해볼게. The potato we planted야. 우리가 심은 감자는 뭐의 후손이냐면 선조의 후손이다. 안데스 고원에서 자라던 야생 원조 선조의 후손이다야. 변적절까지 우리가 지금 먹는 감자는 the Incas figured out.
잉카 사람들은 알아냈다. How to grow impressive yield of potato under the most unlikely condition이야. 어떻게 인상적인 산출량, 뭐의 산출량이 감자의 산출량을 증가시키는지 뭐 아래서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조건들 아래에서 developing an approach, 접근 방법을 발달시킴으로써 어떤 접근 방법이냐면 still in use in part of Andes today야. 오늘날 안데스에서도 여전히 활용되는 방법이에요. 자, more or less vertical habitat이야. 됐지? 자, 좀 더 높거나 적게 고도적인 서식지야. 제시한 데 특별한 어려움을 식물이나 그들의 경작자들한테도. 왜냐하면 미세기후가 바꾼대요. 극적으로. With every change in altitude, 고도가 바뀜에 따라서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태양과 바람에 문제 없죠 여기까지? 계속 갈게. No monoculture could succeed. 어떤 단일제로도 성공할 수 없대. 그러한 환경에서는. 그래서 잉카는 어떻게 개발했냐면 방법을 개발했대. 농업의 방법을. 모노컬처가 대체 정확하게 반대인 방법을 만들어냈대. 이 방법이 잘 봐봐. Instead of bearing the farm on a single plant variety, 단일 식물의 품종을 농장에 베팅이라는 표현이니까 베팅이니까 모음을 거는 대신에 안데스 농부는 뭐 했냐면 great many vegetables, 많은 베팅을 걸었대. 많은 베팅을 걸었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다는 얘기야. 적어도 하나. every ecological needs야. 우리 생태적 족소에 하나씩은 다른 걸 심었다는 얘기야. 이해된 얘기까지? 자, to western eyes, 서양의 눈에서는 그 결과로 보이는 농업은 혼동스러워 보인대. 여기저기 다 심어놨으니까 the plot, 구획은 discontinuously가 일관성이 없어 보인대. 제공하면서 none of the familiar satisfaction expressed orderly landscape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명백하게 정돈된 풍경의 친숙한 만족감을 제공하지 못한대. 대체기까지 여기에 뭐 심고 저기에 뭐 심으니까 7번. 그러나 안데스 포테이토 팜은 뭐 했냐면 상징했대, 제시했대. 아주 정교한 자연의 질서를 unlike 베르사유나 아니면 1845년 아일랜드와는 다르게 감자 얘기하는 거 거기서 견뎠대. 사실상 어떤 거 자연이 그것을 던지기 쉬운 사실 어떤 걸 던질 수 있는 다 건졌대. 점점지. 자, 이제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안데스에서 감자의 품종을 다양화시키는 방법이 나와. 그것만 잘 기억 한번 해봐. 됐니? 야, 이게 8번 문장이야. 잘 따라와봐. Since the margin and surrounding of Andean farm이라는 안데스 밭의 가장자리와 주변 환경에 야생 감자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농부의 경작된 품종은 정기적으로 자연스럽게 교배가 되는데 그들의 야생의 친척들과 말인지 듣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그것은 유전자 풀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낸대. 여기까지 됐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얘들아, 감자가 야생에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감자들과 교배를 시키는 거야. 근데 하나의 조건이 9번이 또 나와. 봐봐. Whenever one of these new potato prove its worth.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새로운 감자들 중에 하나가 그것의 가치를 증명을 해. 잘 살아남아.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surviving a drought or storm이래. 가뭄과 뭐에 그치? 폭풍에 살아남아. 즉 winning praise of dinner table이야. 저녁 식사에서 찬사를 받아. 그것은 괜히 is promoted 밑줄 승격된다. 그 감자는 어디로 승격되냐면 마진이야. 마진은 가장자리로부터 밭으로 승격이 되는 거야. 얘는 재배가 계속해서 되겠구나라고. 되니? 그 다음에 to the neighbor's field as well이야. 그 말이 무슨 말? 이웃 경작지로도 승격이 된다야. 자, 지금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얘들아 봐봐. 안데스 농경지는 계단식이야. 이렇게 계단식.
그리고 계단식이라고 3에다 깎았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중심부가 있으면 밭 다시 있겠지. 맞아 아니야? 근데 문제는 감자들을 마진이니까 여기다 심는 거예요. 제일 아래 안 좋은 자리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 주변에 야생종과 교배를 하겠지. 맞아 아니야? 그럼 이 교배를 했는데 이놈이 그날 그에 잘 버티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 감자가 어디로 올라가? 중심부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 아 요놈 괜찮으니까 요놈 여기다 심으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요 심었을 때 얘가 잘 버텨.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 이웃이나 중심부에다가 다 이렇게 심어주는 거야. 그럼 얘가 못 버티지? 그러면 밑으로 또 내려가는 거지. 다른 놈이 올라오고. 그래서 다양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만 기억하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나오는 문제는 선생님 볼 때는 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정리를 한번 해본다라면 어디냐면 저기 끝에 있는 11번 문장이야. 11번 문장에 별표 하나 치고요. 됐니? 나머지는 없어 보여. 11번 문장에 별표 치고 내용 문제 거기밖에 없어 보인다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영재 영탁 문제 끝나고 자 쉬기 전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끝나. 뒤로 넘어가. 뒤로 가면 어디냐면 30강에 2번이 있어요. 30강에 2번 문제가 있습니다. 30강에 2번 문제 하면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이다. 됐지? 30강 2번만 하면 된다. 뭐라고? 29강 안 들어가잖아. 번호 있어? 29강에 3번 있어? 왜 내가 놓쳤지? 29강에 3번이야. 봅시다. 29강에 3번.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먼저 30강에 2번 문제를 먼저 하고 29강에 3번까지 정리하고 끝내보자. 여기까지 됐지? 자, 이 30강에 2번 문제는 빨간색 표시한 자리 있어. 30강에 2번 문제예요. 빨간색을 표시해놨어. 거기다가 이 자리 하나 더 해보자. 되니? 자, 이 자리 30강에 2번 문제를 먼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보자. 특정 상황에 자동 반응하는 시기 행동의 부정적 결과래. 특정 상황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시기 행동의 부정적 결과래요.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Dietary behavior 시기 행동은 in large part니까 되게 consequence 결과래. 자, automatic response to particular situation with food래. 음식과 관련된 특정 상황의 자동적인 반응의 결과래. 되니? many of which는 별표 쳐야 돼. 왜냐하면 얘는 자, 그 중에 많은 것. 자, 왜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냐? 문장 두 개를 붙여주는 역할이거든. 여기서 댐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자리야. 그 자리 표시해놔. 자, 그것들 중에 많은 것은 뭐 이루어지냐면 칼로리 섭취의 증가와 좋지 않은 식품의 선택으로 이끌어진대요. 여기가 대체 시기 행동이야. Individuals are subject to inherent cognitive limitation이야.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선천적인 인적 한계, 그리고 대부분은 능력이 부족하다. To consistently recognize, ignore, resist contextual cues that encourage eating이야. 그럼 뭐냐? 대부분은 능력이 부족하되 일관되게 인식하거나 무시하거나 저항하는 어떤 걸 저항하냐면 상황적 단서를 먹는 것을 유도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생각해봐. 어떤 상황에 내가 그 상황에 갔는데 어떤 걸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근데 내 몸에는 좋지 않은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보자. Take for example, going to movie야. 영화를 간다라고 영화를 보러 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뭐야? 영화를 보려면 팝콘 필요하잖아, 그렇지? 근데 팝콘이 내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영화를 보러 가면서 팝콘을 먹게 되는 거야. 자, 많은 사람들한테 a night at the movie also means sharing popcorn, candy, and soda야. People often cannot resist. 사람들은 저항을 못한대. 이 learned indulgence야. 얘들아, indulgence 동그라미 쳐줘야지. 이러한 학습된 탐닉을 대체 거부하지 못하고 and are encouraged by the environment. 환경의 격려를 받고 부추김을 받는다. 특정한 음식을 먹도록 되니
이게 바로 뭐다? 시기 행동이라고. 조금만 더 가볼게. Another example is eating potato chip or 자 peanut that have been set out during friendly card game and conversation with others. 야,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디에 테이블에 뭐가 놓여 있어? 간식거리 놓여 있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individual often consume snack. 사람들은 흔히 간식을 섭취하는데 not 동그라미 치고 but 동그라미 쳐. not이 법이에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에 그것들을 목도로 유도하도록. 됐습니까? 여기까지. 즉 시기 행동은 괜히 특정 상황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좋은 결과를 낳는다, 나쁜 결과를 낳는다?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야. 마무리 조금만 더 해볼게. 자, 8번. Similarly, 비슷하게 grocery store, restaurant 얻어왔다 이익을 뭐하냐면 제한에 판매하는 거야. 그 판매 기술이야. 고객이 추가 구매를 하도록 조장받는 뭘 이용하여 1+1이나 특별 할인 행사를.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원래 안 살 걸 사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니네가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니네가 안 먹을 팝콘을 먹게 되는 거야. 되니 여기까지? 마무리 갈게. 그로서리 스토어는 종종 뭐하냐면 상품의 배치를 활용한다. 충동 구매를 장려하기 위하여야. 됐습니까? 자, 2번 문제는 됐습니까? 자, 뭐로 바꾸기에 그나마 선생님 볼 때는 괜찮냐면 자, 문장 구조에 보면 어법 자리 자 노란색으로 빨간색 표시된 데 있지? 그 자리는 어법 나쁘진 않아. 됐습니까? 어법 추론 문제 그나마 나쁘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이걸 내용으로 바꾸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빈칸 추론도 아닌 것 같고 함축으로도 나올 자리는 없어. 알겠어요? 자, 우리 마무리하자 이제. 아까 몇 번이었냐면 29강의 3번 문제라고 그랬지? 29강의 3번 문제. 됐니? 자, 29강의 3번 문제는 무관한 문장이 출제됐으면 3번 문장까지 빠져버리는 거야. 알겠어? 다른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건 빠지는 거라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흑인 공동체에 대한 환경적 인종차별 실태를 쭉 한번 해보자. What deeply affected so many black community globally? 그러면 자, 그렇게 많은 흑인 공동체에 깊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이야. 그 what은 명사절 주어입니다. 뒤에 단수동사 was 나왔어. Not only that they could not metaphorically breath야. 그들이 비유적으로 숨 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oppress 폼이니까 억압적 형태와 그리고 limits of white supremacy야. 백인 우월주의의 한계 때문이래.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but also that so many black community literally cannot breath야. 수많은 흑인 공동체가 말 그대로 숨을 쉴 수 없다는 사실이다. 뭐 때문에? 환경적 인종차별 때문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두 가지 어플이 나오네. 백인 인종차별 때문에 괜히 문제가 생기는 거 플러스 또 하나는 무슨 인종차별이 생긴데? 환경적 인종차별이래. 그럼 환경적 인종차별이 뭔지를 보자. Similarly to black community in UK, black Americans are also more likely to live near landfill, industrial plant, and fossil fuel infrastructure. 무슨 말이냐? 걔네가 사는 지역은 좋은 지역이 아니게 된 거야. 됐어요? 그게 환경적 차별이 일어난다. 자, 블랙 아메리카는 주로 어디에 사냐면 쓰레기 매립지 근처나 산업 공장이나 화석 연료 산업 기반 시설에 산대. 그럼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겠지. 이게 바로 환경적 차별이야. 넘어가자. 4번. The process by which these hazards in the infrastructure니까 이런 위험한 사회 기반 시설이 의도적으로 위치되어 있어 아프리카 미국인 공동체 근처에 위치되어 있다라는 과정은 바로 레드 라이닝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얘들아, 레드 라이닝 동그라미 치고 레드 라이닝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해 시설을 흑인 근처에다가 집어넣는 거를 레드 라이닝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유해 시설을 누구한테 근처에 배치한다? 흑인 공동체 근처에 배치한다. 맞지? 마무리.
This process means that fossil-fueled power plant야. 화석연료 발전소와 hazardous waste facility. 자, 유해 폐기물 시설은 불균형적으로 의도적으로 위치된다. 블랙이나 소수민족 네이버후드에. 이게 레드라인이야.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 결과로 Black American are 3 times more likely to die. 뭐냐? 3배 이상 좀 더 죽을 것 같대.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누구보다? 미국 백인의 상대방보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지? 됐니? 나는 이거는 안 나올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나는 진짜야.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알겠어?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도 나온다라면 무관한 문장밖에 없어. 근데 미래는 무관한 문장은 대부분 다 외부적으로 쓰더라고. X라고 하면 된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끝내니? 영재, 영탁. 원래는 영원, 영수도 끝냈으면 선생님 마음가짐이 너무 편했을 텐데 다음 주에 8개를 더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뭐가 남았냐면 야, 나도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 이유는 딱 이유가 있어. 왜 가장 중요한 제를 남겨두냐면 니네를 보니까 한 달 전에 공부를 시작하더라고. 보통 4주나 3주 전에. 그래서 4주나 3주 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배치를 한 거야. 우리 이제 몇 강 남았냐면 13강 남았. 13강부터 시작이지. 13강부터가 뭐가 남았냐면 빈칸 추억, 그 다음에 순서 삽입,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요약문 완성. 그 자리가 쫙이야. 유형편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야. 그 다음에 니네 요번에 보니까 게이트웨이가 앞에 유형편에서 다 들어가잖아. 이 게이트웨이의 가장 어려운 지문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 라인을 타기 시작할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이 라인 타고 테스트 1, 2, 3는 모르겠지만 요 라인을 같이 탈 거야. 그러면 한 번에 수업할 때 이렇게 20몇 주문은 너무 오바야. 나도 힘들어지시겠어. 15주 정도 진행하면 우리가 아주 아름답게 올해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어? 여기까지. 자, 45분의 단어 테스트를 보고 되니? 그 다음에 오늘은 자 1시 15분까지 동형 모의고사를 본다. 되니? 오늘은 동형 모의고사 숫자를 좀 줄일까 생각 중이야. 시간 맞춰서. 알겠지? 쳤다 하자. 단어예요. 단어 정답지가 줬어.